이번 시간에는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의 두 번째 챕터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대단원 학습 평가와 수학 익힘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4번부터 시작합니다. 2차 함수 y는 k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1이 접한다고 하네요. 자, 실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요. 접할 때, 자, 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점이 몇 개다? 한 개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점이란 말이 나왔네. 그럼 이 문제는 뭐부터 하셔야 되는 부분이냐면 y는 k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를 뭐 해야 된다? 연립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연립을 하면 자, 이런 방정식이 나오죠. 자, 근데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방정식이 자, 근이 몇 개야 된다? 한 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근이 바로 한 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항을 어디로 이항했을 때?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바로 2차식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kx제곱이고요. 자, 2x가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 6x가 되네요. 자, 그리고 k-2는 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특히 2차 함수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k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닌 건 기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 바로 팥배식을 보셔야 돼요. 자, 근데 1차 항계수가 마이너스 6이네요. 짝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뭘 쓰셔야 되냐면 4분의 1을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b' 마이너스 6의 반입니다.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b' 마이너스 ac 그러면 k 하고요. 저기는 k 마이너스 2를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9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k가 0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k 제곱 마이너스 2k 그 다음 마이너스 9는 뭐다? 0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은 근을 구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암산으로 안 되죠. 그러면 바로 어디 넣으시면 되냐면 근의 공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공식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k는 자, a분의 a가 1이기 때문에 없고요. 자, 마이너스 b' 자, b'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는 1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럼 다행히 답이 뭐가 나오냐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접한다? 그러면 무슨 관계? 위치관계 연립하셔서 그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다? 0이다 라고 푸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치관계 3단원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5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은 2차항의 계수가 각각 1하고 마이너스 1인 두 2차 함수가 있어요. y는 fx가 있고 y가 gx가 있는데 방정식 fx는 gx의 두 실근의 차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fx는 gx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개를 뭐 했다? 연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바로 이 두 포물선의 뭐다? 교점을 구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교점은 어디 있냐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네요. 그래서 하나의 교점은 얼마다? 6인 걸 알 수가 있는데 다른 하나는 구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식을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fx부터 찾아보겠습니다. fx는 뭐냐면 요게 fx입니다. 요렇게 된 거. 그럼 요건 어떤 거냐면 x절편이 2가 되고 x절편이 하나는 뭐다?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fx는 1차 항계수가 1이래요. 그러면 fx 바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죠? fx는 일단은 최고차 항계수는 1이기 때문에 이건 놔두고요. 여러분들 x절편이 얼마하고 얼마라고요? 2하고 6이네요. 그럼 x절편이 2가 되면 뭐가 되냐면 바로 x-2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x-2가 인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x절편 6이네? 그럼 이때는 뭐가 되냐면 x-6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x는 바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gx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gx.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일단 gx는 자, 위로 볼로 가죠. 자, 그래서 2차 항계수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보시면 x절편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얼마다? 6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6이 교점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그럼 일단은 요건 a가 마이너스 1이야. 놔두고 난 다음에 자,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면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요. 자, 그리고 6이 우리가 x절편이기 때문에 x-6을 바로 절편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x와 gx의 정체는 얘가 되겠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때 연립을 해가지고요. fx는 gx의 방정식을 풀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뭐 하는 거다? 연립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푸시면요. x-2의 x-6은 뭐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x-6 나오는 거 맞죠? 예,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이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x-2에 x-6이 되고요. 자, 더하기 x 플러스 1에 뭐가 된다? x-6은 0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왜 전개를 안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보시면 여기 x-6이 공통으로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이렇게 묶어내서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자, 그럼 x-2하고 x 플러스 1을 더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2x-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개해서 다시 2차식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럼 답 나왔네요. 그럼 x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 하고요. 하나는 얼마가 나온다?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6은 나왔는데 여기 교점이 안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교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실근에 차를 물었어요. 그럼 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큰 수에서 뭘 뺀다? 작은 수를 빼요. 자, 그러면 뭐가 크지요? 자, 6이 크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빼시면 되냐면 2분의 1을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2에서 우리가 1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2분의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도 뭘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2차 함수 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연립하셔서 우리가 위치관계 파악해서 값을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6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사이에 1이 들어가 있다네요. 자, 이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가 바로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래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함수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함수로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함수의 뭐다? x절편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두 x절편의 사이에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1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래프를 그려요. 자,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x절편이 몇 개다? 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개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냐면 바로 1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푸셔야 되는 부분이냐면 지금 이 y를 뭐라고 두냐면 fx라고 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다른 힌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편에 대한 힌트도 없이 딱 하나가 주어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1이라고 하는 위치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럼 딱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x절편, 즉 실근 사이에 1이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f1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자, 특히 이게 뭐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돼 있으니까 항상 1에서의 함수값은 뭐다?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여기 1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에서의 함수값만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1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1, F1은 자, 어떻게 되겠어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나오는데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1에서 5에서 3을 뺍니다. 그럼 2지요. 그러면 2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답은 A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바로 이 함수의 뭐다? x절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분명히 방정식 문제인데 해석은 뭐로 하고 있다? 함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정식과 함수, 더 나아가서 부등식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이 관계를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7번 살펴보겠습니다. 7번은 x의 값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차 함수의 최대값이 11이라고 하네요. 이때 실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범위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조금 앞문제하고 다른 것이 여기는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네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여기는 함수는 전부 다 개수가 상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1이 필요하고요. 1을 바로 우리가 없애줍니다. 자, 그럼 이 세 개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때문에 x-1의 전체 제곱이고요. 뒤에는 2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다? 1,2가 되죠. 그래서 1,2가 되고 y절편은 얼마다? 3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근데 그 제한된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2에서부터 K라네요. 근데 보세요. 여기가 꼭지점이 1인데 2면 벗어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그래프는 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보시다시피 어디가, 그렇죠? 여기는 K일 때가 분명히 최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값이 얼마다?
11이라고 하네요. 그럼 일단은 한번 볼게요. F2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F2를 살펴보면 4 빼기 4 더하기 3이 돼서 여기는 3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K는 뭐보다 더 크다? 그죠? 2보다 일단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 나왔네요. 그럼 이 최대값은 어디에서 존재하는 거다? 그죠? 바로 우리가 K에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K 대입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3은 얼마다? 11이 나오고요. 이항을 해야겠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입니다. 다행히 수분해 되네요. xk 플러스 2하고 k 마이너스 4는 0이 나옵니다. 그러면 k는 뭐다? 마이너스 2 또는 k는 얼마다? 4가 나오죠, 그죠? 자,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답일까요? k가 4가 답입니다. 자, 이유는요. 자, 조금 전에 바로 k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k는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 우리가 최대 최소는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꼭지점에 무슨 좌표가, x좌표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술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인데요. 이 문제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래된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일단 별이 3개고요. 자,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차함계수가 우리가 양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인데 그게 뭘 물었어요? 최소값을 물었어요. 그럼 하나 적을까요? 이 GM은 뭐냐면 바로 꼭지점의 무슨 좌표? 그죠? 꼭지점의 바로 y 좌표가 바로 최소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x가 범위가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로 몰려갈 때는 반드시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방향을 가져갑니다. 그럼 1번 GM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fx에서 그러면 우리가 꼭지점을 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mx 더하기 5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완전 제곱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자, 4mx니까, 자, 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m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4m 제곱입니다. 그럼 4m 제곱을 바로 뭐 한다?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m 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1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여기 5m 제곱이 그냥 4m 제곱 더하기 m 제곱 이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자, 요 세 개로 완전 제곱을 만들면 x-2m 제곱에다가요, 우리가 m 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2m, m 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1이야.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gm의 정체는 뭐라고요? 바로 꼭지점의 무슨 좌표? y 좌표. 자, 그래서 땡땡땡. 자, gm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m 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자, 뭐 나갔냐면 2번. 자, 이번에 m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1 사이래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얘를 또 뭐로 고쳐야 된다? 표준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자, 그럼 m제곱 플러스 6m이고요. 자, 반 3이죠? 그럼 제곱하면 9가 나옵니다. 그러면 9 바로 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m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m축이고요. 여기가 gm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얼마다? 마이너스 8. 한참 내려가네요. 그죠? 자, 그다음 y절편은 우리가 m절편이요. 이게 gm절편.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우리가 포물선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범위가 제한이 돼 있어요. 자, 얼마에서 얼마 사이? 그렇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4에서 1 사이입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는 분명히 요쯤 있을 거고요. 자, 1은 여기쯤 어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우리가 잘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꼭지점의 x좌표가 어디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아래로 올라갈 때는 꼭지점에서 무슨 값을 가진다?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최소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8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구해 주셔야 되냐면 이때는 자, gm에서 m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하고요. g가 얼마? m이 얼마일 때? 1일 때 값을, 그러니까 양 끝점에서 가지는 우리가 y좌표를 보셔야 되니까 여기 있는 gm좌표를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g-4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4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이 제곱이에요. 그래서 1 빼기 8이어서 얼마다? 마이너스 7이 되고요. g1을 구하시면 1 대입하면 4죠. 그럼 4의 제곱 16에서 8을 빼세요. 그럼 얼마다? 8이 나오네요. 그럼 최대가 나왔네. 자, 최대 얼마다? 8.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얼마가 되냐면
자, m이 얼마일 때, 자, m이 얼마일 때 바로 최대값부터 적으셔야겠죠? 물었으니까. 그럼 m이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값 얼마? 자, 여기 나왔습니다. 8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m이 얼마일 때? 자, 꼭지점입니다. 자, m이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얼마다? 최소값 바로 얼마다? 마이너스 8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중학교 때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미지수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요. 일단 그래프 모양으로 최대 최소를 판단하시면 되겠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한된 영역에서는 꼭지점의 x좌표가 그 영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구분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수학 익힘책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그래프가 실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대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밑줄을 사선을 그은 이유는요. 딱 보는 순간에 두 개의 조건이 결합이 되어 있네요. 자, 앞에서 우리가 중단원에서 이런 문제 푼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무슨 값에 관계없이 뭐 중근을 가진다 이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중근의 조건을 먼저 사용하고 항등식 조건을 뒤에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조건이 되냐면 항등식 조건이 되는 거고요. 항상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다. 위치 관계네. 그럼 x축에 접하면 교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방정식을 판별식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D가 0이란 말은 결국에는 무슨 조건하고 같죠? 중근 조건하고 같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를 먼저 쓴다? 판별식 조건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조건을 써야 되냐면 바로 중근 조건을 항등식 조건을 두 번째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그럼 일단은 위치 관계를 먼저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고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방정식으로 먼저 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데요. 1차항 계수가 짝수로 시작하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요? 4분의 d를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4분의 d는요, 바로 a-3k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근데 a가 당연히 1이고요. c가 어떻게 되냐면 9k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b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뭐다? 0이다 라고 푸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6ak 더하기 9k 제곱이고요. 자, 괄호 푸시면 마이너스 9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b가 0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행히 9k 제곱이 소거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자, k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나눠 주셔야겠죠? 맞죠? 자, 그러면 k가 없는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k가 없는 부분은 a제곱 그리고 뭐다?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k가 있는 부분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6a 하고요. 여기 뭐다? 플러스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k에 대한 우리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도 0이고 얘도 뭐다? 0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도 0이 나와야 되고요. 마이너스 6a 더하기 2도 0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구하시면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2여서 a는 얼마다? 3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3분의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의 제곱 빼기 b가 0이기 때문에 b는 얼마가 나오냐면 9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요. 바로 조건이 두 개가 겹칩니다.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쓰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항등식하고 만약에 어떤 판별식이나 이런 거하고 겹쳤잖아요. 그래서 중근 조건하고 겹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중근 조건을 먼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항등식 조건을 사용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잘 지켜서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6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다음 그림에서 직사각형 PQRS의 두 꼭지점 PS가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안에 집어넣었네요. 이럴 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은 주어진 포물선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네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최고의 힌트입니다. 팁. 자, 그럼 이 팁은 뭐냐면 자, 지금 좌표 평면이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좌표 평면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점을요 전부 다 뭐로 한번 나타내 보는 게 중요하냐면 좌표로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구할 게 뭐죠? PQRS죠. 근데 이 문제의 어려운 이유는요, PQRS가 수로 정해지지 않아요. 이게 막 움직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모르는 우리가 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숫자가 아니고 뭐다? 문자로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가 딱 우순축이, 자, y축이 어떻게 돼요? 대칭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요 r의 좌표를 뭐라고 둘 거냐면, a, 0으로 두는 게 중요합니다. 왜? 지금 아무 좌표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s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r하고 s는 무슨 좌표가 같냐면요. 이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x 좌표가 같은 거거든요. 그럼 x좌표가 a로 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y좌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라고 정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다 나왔네. 자, 일단 직사각형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레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가로하고 세로를 더해서 몇 배 한다? 2배 한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신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가로가 뭘까요? 가로는 PS 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QR 길이와도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A, 0이면 실제로 Q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 0이 돼서 여기는 가로는 얼마다? 2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 한번 살펴볼게요. 세로는요, 요 길이에요. 자, 뭐다? RS. 그럼 RS가 뭐가 되냐면 이 S의 무슨 좌표? 바로 Y좌표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더하기, 그러면 그냥 바로 더하겠습니다.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치요? 자, 여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얼마다? 18이 바로 둘레 길이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에 뭐를 구하라고 했다?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의 우리가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0보다는 우리가 커야 되고요. 뭐보다는 여기 보면 X절편이 우리가 3이잖아요. 그러면 3보다 뭐다? 작다는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A는 어디보다 0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3, 4인 것 중에서 우리가 고르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자, 플러스 18은 밖에 나야겠죠? 너무 칠판이 벌겋네요. 자, 그러면 여기 얼마 필요하다? 1 필요합니다. 그럼 1을 바로 어떻게 하자? 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으로 완전 제곱을 만들고요. 마이너스 1이 밖으로 나갈 때는 플러스 2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1,20이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지요? 그러면은 이게 음순위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함수니까 무슨 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대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때 최대는 얼마다? 2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A가 1일 때, 자, 둘레의 최대값은 얼마다? 최대값은 20이다 라고 푸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있는 이런 좌표평면의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는요, 여기는 점을 전부 다 뭐로 나타낸다? 좌표로 나타내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잘 모르는 점은요, 문자로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함수는 대칭적인 성질을 가지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번은 이차함수 y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함수 y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좌표니까 무슨 절편? 자, 적고 시작합시다. 바로 x절편을 구하라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조건이 3개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부터 살펴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3-x하고 3+x에서 함수값이 같대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기준 대응수가 뭡니까? 3이죠. 그래서 3에서 x를 더한 값이나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이나 어떻다? 서로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대칭축이 우리가 이 함수는 대칭의 성질을 가지잖아, 그죠? 대칭축이 얼마가 되냐면 x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되는 게 얼마이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2-x, 2+x면 뭐다? 대칭축이 2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때 x값의 범위가 2에서 6 사이일 때 함수값의 최대값은 8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라 돼 있네. 근데 우리가 대칭축이 주어져 있으면 보통 무슨 형태에 넣지요? 그렇죠? 이렇게 표준형에 넣어주는 부분인데 문제가 생겼네. 자, 여기서 뭐만 우리가 아는 거죠? 자, 여기서는 딱 하나밖에 몰라요. 바로 여기 있는 대칭축, 즉 꼭지점의 무슨 좌표가 x좌표가 얼마다? 3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대입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가끔 화면을 어둡게 만든다,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식을 놓은 다음에 A와 Q를 구해 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 보시면 최대 최소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쵸? 바로 여기 A 부호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A의 부호를 나눠서 일단은 생각해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A 양수 일단 한번 볼게요. 그럼 A가 양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에 보세요.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범위에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어디에서 여기서 최대한임 최소를 가지는데 아래로 볼록할 때 볼게요. 그럼 아래로 볼록하면 무슨 값을 가져요?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F 얼마가 3일 때가 바로 얼마다?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최대는 얼마가 될까요? 자, 기준이 여기가 3이야. 자, 근데 보시면 범위가 2에서 어디 사이다? 여기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3이에요. 자, 근데 제한 범위가 2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6 사이래요. 그러면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서? 그죠? 분명히 F6에서 무슨 값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최대를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대가 얼마다?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A와 Q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F3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F3 구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Q가 바로 얼마다? 바로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그래서 Y는 A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데 이번 F6이 8을 이용해서 바로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다 8 대입합니다. 자, 6 대입하면 6에서 3 빼면 3이죠. 그럼 3의 제곱은 9가 돼요. 그러면은 바로 9A-10이 8이 돼서요. 9A는 18이네. 그럼 A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양수면요. 우리가 구하는 함수식은 뭐가 되냐면 불러보실까요? Y는 뭐다? 그죠? 2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요 A가 양수일 때입니다. 자, 그럼 A가 음수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A가 음수면요.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그죠? 바로 3에서. 무슨 값을 가진다? 최대를 가져요. 그럼 이때는 뭐가 되냐면 F3이 무슨 값이다? 최대가 됩니다. 그럼 최대가 얼마라고요? 8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뭐가? 바로 Q가 얼마가 된다? Q가 8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Q는 얼마다? 8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됩니다. Y는 A의 X 마이너스 뭐다? 3의 제곱 더하기 8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근데 어디서 최소를 가질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가 얼마다? 3인데 제한된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냐면요. 2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6 사이에요. 그래서 대칭성으로 보면 여기는 1 차이 나는데 여기는 얼마 차이 난다? 3이나 차이 나죠? 그러면 분명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럼 어디서 최소가 되냐면 바로 어디에서? F6에서 무슨 값을 가진다?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소값 얼마라고요? 그죠?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이걸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은 자, 6 대입하면 얼마다? 여기서 9A가 나오네요. 그러면 9A 더하기 8이 돼서 9A는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래서 A가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2가 나왔고 A가 음수일 때는 뭐다?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데. 그럼 첫 번째는 A가 뭐다? 양수일 때는 Y는 뭐가 나왔어요? 2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10이 나왔고요. 자, 근데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Q가 얼마가 나오냐면 8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한 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자, 뭐다? 다를 만족해야 돼요. 자, 다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뭐하고 접해요? 자, Y는 4X-2하고 접한답니다. 자, 그럼 역시 또 무슨 방정식 풀어야 된다? 연립 방정식 풀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여기 우변을 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하시면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빼기 10 이렇게 되고요. 2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X 더하기 18 빼기 10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다? 8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요. 마이너스 2배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더하기 8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 더하기 8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거 왜 이렇게 정리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봐야 될 게 자, 바로 뭐다? 얘하고 얘하고 연립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y는 2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8하고요. y는 4x 마이너스 2하고 연립해야 되고요. 자, 밑에 있는 케이스는 뭐 하고, 그죠?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10하고요. y는 4x 마이너스 2를 연립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식부터 연립 한번 해볼게요. 자, 연립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8이 4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2항이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0은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로 나눠줄까요? 2로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5는 0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자, 다의 조건이 뭡니까? 접한대요. 자, 접하면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되죠? 자, 근데 딱 보니까 0 안 나오네? 자, 왜? 0이 나오려면 무슨 식이다?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4분의 d를 써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b 마이너스 b 제곱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가 b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얼마가 된다? 5가 됩니다. 그러면 16에서 5를 빼면 11이 나오니까 이때는 접하지 않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자, 이번엔 밑의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10하고요. 4x 마이너스 1을 연립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고, 자, 2항이 되면은 플러스 8x, 자, 2항이 되면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나오네요. 자, 마이너스 2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 나오네요. 아, 이거 판별식 안 해도 나왔네요. 자,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4분의 d 자체가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요. 자, 그래서 4 마이너스 4는 뭐다? 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뭐다? 접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접하는 건 바로 뭐다? 바로 요겁니다, 요거.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은 뭐가 되냐?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이고요. 최종적인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무슨 좌표? 그죠? x축의 교점의 좌표를 물었어요. x절편. 자, 그러면 뭐를 구해야 된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2차 방정식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디다 풀까요? 여기다 그냥 바로 풀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0은 0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눠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네. 어떻게 되지요? 자, x-1에 x-5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x좌표는 뭐하고 뭐가 나오냐면 x는 1하고요.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풀이가 길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좀 이 문제에서는 배울 게 좀 많은데요. 자, 제일 처음에 f3-x가 f3 플러스 x가 같다는 것에서 뭐다? 그죠? 대칭축 x는 3이라는 게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a하고 q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서 최대 최소의 기준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접하는 거 위치관계죠. 그래서 이 풀이가 자체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호흡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꼼꼼하게 점검해서 한번 다시 풀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대단원 학습평가와 수학 익힘책 다 정리를 했거든요. 앞에 있는 중단원 학습점검과 더불어서 내용 잘 정리해서 자습서나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둘러 마무리하다 보니까 답을 좀 끝까지 안 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x는 얼마다, 그렇죠? 0하고 x가 얼마가 나왔다고 x가 1 또는 5가 나왔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x 절편이라고만 적어가지고 그냥 말았는데요. 답은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좌표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가 좌표는 뭐가 되냐면 1,0하고요. 5,0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답을 끝까지 안 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좌표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1하고 5가 아니고요. 1,0하고 5,0이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다시 풀어봐야겠습니다. 그죠? 화이팅!